사라진 남자 흔적도 없이 지워진 존재. 프롤로그.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이다. CCTV는 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고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경찰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의 이야기다. 일부 평범한 목요일의 끝. 그는 누구였는가? 김민호 34세.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키 175cm, 보통 체격,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남자.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억한다.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특별한 취미도, 특별한 인맥도,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보내는 보통 사람이었다.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그에게는 평생 마지막이 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목격. 민호 씨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었어요. 회사 동료 박지른 씨의 증언이다. 그날 오후 5시 30분, 민호는 평소처럼 정리정돈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컴퓨터를 끄고 책상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이것이 김민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오후 5시 45분 그는 회사 엘리베이터에 탔다. 1층 로비 CCTV가 그가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포착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가방을 든 채 평소와 똑같이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하철역 CCTV에는 그의 모습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회사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불과 200m 걸어서 3분 거리였는데 말이다. 귀가하지 않은 남자. 저녁 7시. 민호의 아내 수진 씨가 처음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평소 민호는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에 도착했다. 조금 늦더라도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여보 어디야? 연락해. 첫 번째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반복됐다. 저녁 9시 수진 씨는 민호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민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밤 11시 수진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 남성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하다며 하루 더 기다려보라고 했다. 그 하루가 영원히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2부 수사의 시작과 첫 번째 미스터리. 24시간 후.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수진 씨는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민호의 동료들이 어제 퇴근 후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자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장 이영석 경위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많은 실종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기억한다. 보통 실종 사건은 실마리가 있어요. 가출 동기든 금전 문제든 인간관계든. 그런데 김민호 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CCTV 분석의 충격. 수사팀은 민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CCTV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시 45분 17초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나오는 민호의 모습이 포착된 5시 45분. 20초 건물 밖 가로등 CCTV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그 이후 완전 실종. 말도 안 됩니다. CCTV 분석을 담당한 김영수 경사의 말이다. 회사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는 총 15대의 CCTV가 있어요. 편의점, 약국, 은행, 상점들. 모든 각도에서 그 길목을 비추고 있죠. 그런데 김민호 씨는 단 한 대의 CCTV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휴대폰의 수수께끼. 더 이상한 일은 이틀 뒤에 벌어졌다.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민호의 휴대폰이 발견된 것이다. 장소는 서울에서 3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산속이었다.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휴대폰은 분명 민호의 것이었다. 하지만 더 미스터리한 것은 휴대폰의 상태였다. 통화 기록 11월 18일 오후 3시 이후 완전히 없은 문자 기록, 아내가 보낸 메시지들만 가득 위치 추적.
11월 18일 오후 5시 45분 이후 기록 없음. 배터리 완전 방전 상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한 전문가의 말이다. 휴대폰이 30km 떨어진 산에 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그런데 통화 기록이 사라지기 직전 시간이 회사에서 나온 시간과 정확히 일치해요. 마치 회사를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꺼진 것처럼 말이죠. 신용카드의 비밀.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마찬가지였다. 11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끊겼다. 민호는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커피 한 잔, 지하철비까지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실종 이후 단 한 번의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다. 자발적으로 사라진 사람들도 어디선가는 돈을 써야 해요. 이형석 경위의 분석이다. 음식도 사 먹어야 하고 어디든 머물 곳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김민호 씨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3부 파헤치기 시작한 일상의 균열. 완벽했던 일상의 뒤편.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호의 삶은 더욱 미스터리해졌다. 그의 일상을 조사하면 할수록 사라질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금전 상황 통장에 3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빚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전혀 없음. 인간관계 동료들과 원만,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 가정생활 아내와 결혼 7년차. 큰 다툼 없이 안정적 건강 상태. 최근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 정상. 정말 완벽한 삶이었어요. 아내 수진 씨의 증언이다. 저희는 내년에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육아책도 미리 사서 읽고 있었고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들.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민호의 마지막 주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같이 점심도 먹었고 화요일에는 회의에서 발표도 잘했어요. 팀장 정민수 씨의 말이다. 수요일에는 다른 팀 직원과 업무 얘기도 하고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오히려 민호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실종되기 사흘 전 그는 12월 휴가 계획을 상사에게 제출했다.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이다. 아내가 알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아주 작은 변화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민호는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 아내는 업무가 좀 바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또한 실종 당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했다. 그리고 평소 입지 않던 회색 코트를 입고 출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날 아침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혹시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4부 미스터리의 깊이 마이너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목격자가 없다는 불가능. 수사팀은 민호의 실종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에 그의 사진을 공개하고 현상금까지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무참했다. 3년간 접수된 제보는 총 237건.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 다른 사람을 본 것이거나 착각이었다. 민호를 실제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정말 이상해요. 이형석 경위가 고개를 저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퇴근 시간대의 말이에요. 개인 물품들의 운명. 더욱 이상한 것은 민호의 개인 물품들이었다. 검은 가방 실종 일주일 후 한강에서 발견. 하지만 내용물은 모두 그대로 있었음. 마이너스. 지갑, 회사 서류, 볼펜, 물병 등. 회색 코트 실종 10일 후 지하철 종로 3가역 화장실에서 발견. 깨끗한 상태였음. 신용카드가 든 지갑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 12만 원은 사라질. 물건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위치예요. 김영수 경사의 분석이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 곳에 나누어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휴대폰 속 마지막 흔적. 포렌식 분석 결과 민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점이 더 발견되었다. 실종 당일 오후 3시경 민호는 인터넷으로 이상한 검색을 했다. 실종신고 절차. 성인 실종 신고 시간. CCTV 사각지대. 하지만 더 기묘한 것은 이 검색 기록들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삭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완전히 지운 흔적이 있었다. 본인이 지운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운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검색들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부 추측들의 난무 마이너스 진실은 어디에? 가설 1 계획된 자발적 실종. 첫 번째 가설은 민호가 스스로 계획해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뒷받침하는 근거들. 실종 당일의 인터넷 검색 기록. 개인 물품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은 점. 완전한 흔적 제거의 치밀함.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 사라질 동기가 전혀 없음. 3년간 단 한 번의 금전 사용 기록 없음.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성격. 민호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 수진 씨가 단호히 말했다. 결혼 반지도 그대로 끼고 있었고 제 생일 선물도 미리 사둬놨어요. 2주 뒤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가설 2 범죄에 휘말린 피해자. 두 번째 가설은 민호가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가능한 시나리오. 회사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도중 납치당함.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휘말림. 우연한 범죄의 희생양. 하지만 이 가설도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범인의 요구나 협박이 전혀 없었음. 몸값 요구나 연락이 일절 없음. CCTV 사각지대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점. 가설 3 숨겨진 이중생활. 세 번째 가설은 민호가 숨겨진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수사관들은 민호가 가족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숨겨진 빚이나 투자 실패, 불륜이나 다른 인간관계, 불법적인 일에 연루. 하지만 3년간의 철저한 수사에서도 이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가설 4 초자연적 현상.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이에요. 초심리학을 연구하는 김 박사의 의견이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추측들이다. 6부 3년이 지난 지금.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2024년 현재 김민호 씨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내 수진 씨는 지금도 매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며 언론 인터뷰도 계속하고 있다. 포기할 수 없어요. 민호가 어디 있든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수진 씨의 말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다. 이영석 경위도 퇴직한 지금까지 이 사건을 잊지 못한다. 30년 경찰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바뀐 수사 기법. 민호의 실종 사건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 기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더 정밀한 분석.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발전. 실종 초기 대응의 신속성 강화. 하지만 여전히 김민호라는 한 사람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에필로그 당신의 추리는 3년 전 그날 평범한 직장인 김민호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말이다. 남겨진 미스터리들. 200m 구간에서 15대의 CCTV를 모두 피해 사라진 방법. 30km 떨어진 산에서 발견된 휴대폰의 비밀. 실종 당일의 이상한 인터넷 검색 기록. 여러 곳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들. 3년간 단 한 번의 목격담도 없다는 사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들. 계획된 실종설 본인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라졌다. 범죄 피해설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거나 살해당했다. 이중생활 폭로설 숨겨진 비밀이 발각될 위기에 도피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모든 의문점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김민호는 정말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일까? 혹시 우리가 놓친 단서는 없을까? 3년 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디선가 진실을 아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분만의 가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리를 다음 콘텐츠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민호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과연 살아 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